요즘은 직장에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일 때문에 외국인 대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죠. 근데 많은 우리 직장인들이 외국어를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른 나라 사람 만날 때 하는 대화 수준이나 그들을 대하는 매너는 좀 부족해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망칠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디테일, 사소하지만 외국인들 눈에 어색하게 보일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짚어보겠고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 에티켓도 배워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늘 만나던 분이죠.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서진 대표와 금요일마다 함께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부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어떤 문화적 차이랄까요?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결혼하셨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꼭 묻죠, 그걸. 네, 우리끼리는 만나면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인데요. 네네. 초면인 사람들에게 결혼은 했는지, 애는 있는지, 결혼했으면 애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결혼했느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뭘까요? 우리 경우는 뭐 학연 같은 거 물어보죠. 네, 고향 같은 거. 학교. 학연을 중시하는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예.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이외에도 고향은 어디냐, 몇 살이냐, 직급은 뭐냐 등등 호구조사가 시작되는데요. 네.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들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에 너무 인색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문을 열어주거나 자석을 양보해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뭐지? 하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볼 때 오히려 굉장히 무안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이제 이런 질문들은 외국인에게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예의에 어긋나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던 결혼을 했는지 그렇죠. 이혼을 했는지 애가 있는지 왜 애가 없는지 궁금해하기보다는요. 예.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한마디도 어색해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알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부터 상대와 소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해버릇하면 상당히 쉬운데 처음 하기가 참 어려워서 잘 안 하게 되는데 뭐 호구조사하듯이 이것저것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표현의 차이 같은 것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요. 예. 얼굴이 안 돼 보이세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이 나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표현으로는요. 상대를 염려하는 의미이지만 예. 외국인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프로답지 않게 보이나라고 생각하게 하고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는 무례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좋아 보인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안 돼 보인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외국인도 아닌데요. 예. 얼마 전에 친구한테 얼굴이 힘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 결국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는데요. 굳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나름 상대를 걱정하는 표현이라고 하셨다면요. 상대는 이런 표현에는 기분이 상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 한마디 할 때도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걸 잃는 사람, 많은 걸 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외국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이제 이런 항변은 좀 하고 싶네요. 한국인으로서. 뭐 결혼했느냐, 고향 어디냐, 얼굴이 안 돼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그게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하고 말을 붙이고 싶은데 소재를 찾기 어려워서 그런 걸 텐데. 그럼 그 외국인과 대화할 때 어색하지 않게 어떤 말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네, 정치나 개인적 신념과 같은 지나치게 무거운 주제나 예. 상대의 사생활 정보보다는요. 날씨와 같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스몰 토크라고 해서 일상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가볍게 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익숙한데요. 네. 식사를 같이 한다면 음식과 같이 하는 술이나 음악 이야기도 좋은 대화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네. 또 외국인들과 말할 때는요.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빙빙 둘러서 얘기하는 게 익숙한데요.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는 이런 경우 커뮤니케이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너무 돌려서 얘기하면은 짜증을 내죠, 상대방이, 외국인들이 특히. 네. 그래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죠. 대화 내용에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무심코한 행동이라든가 제스처,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오해를 빚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떤 경우가 대표적일까요? 얘기를 나눌 때요. 상대가 지나치게 가까이 오면 저도 흠칫 놀라게 되는데요. 너무 가까운 거리일 경우에 개인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가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스치거나 심지어 몸이 닿을 것 같아도 실례합니다. Excuse me라고 말하죠.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앞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서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파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335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룹 안에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일행 중에 외국인이 있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누구도 그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를 쓴다던가 일어를 한다던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지만요.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소외당했다거나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분명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거는. 네. 네, 그래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행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요. 예.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예의겠죠. 네. 영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는요. 예. 미리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한국말로 이야기하겠다라는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은 좀 덜 어색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마음이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글로벌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외국인 많이 접하고 또 외국인을 접하는 직장인들을 또 많이 접하실 테니까 그것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단지 외국인들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것들이 몰라서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점 몇 가지들을 제외하고 나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부분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하기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나 통하는 가장 어렵고도 심플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이걸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말 한마디 할 때도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서 말을 꺼내면 확실히 그 내공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디테일, 오늘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